민주당의 내부 판세가 나왔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오늘 현재의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라며 현재 151석을 여전히 최대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일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151석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제시한 목표 의석수입니다. 김민석 실장은 상임 선대위원 장단이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을 한 결과 최대 153석까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도된 희망치는 현재로선 최대 희망일 뿐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심판을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긴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에서 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를 13석 플러스 알파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자세 좋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주 좋은 시그널입니다. 반대로 배현진의 의상 스타일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딱 황교안 코스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쪽 네 분이 극심해서 비례 후보 순번이 만약 바뀌는 결과가 나온다면 재미있는 상황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잘 대응하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아주 적절한 발언을 하셨죠. 이건 중요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도 바로 이 영상을 보시고 비례연합 지지를 호소하셨는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어차피 민주당 성향을 가졌는데 민주당이면 어떻고 조국당이면 어떻냐 이런 생각을 하실 가능성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점이 싶습니다. 다릅니까? 예. 아군하고 우군이 다른 거 아닙니까? 미군이 아무리 반공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서로 다른 군인 아닙니까?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을 해서 제대로 싸우려면은 한 당에 뭔가 힘이 좀 집중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쉬워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민주 성향을 가진 분들이 서로 정당이 쪼개지면 연합 대우를 만들고 방향을 서로 상의를 해야만 대응을 하고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디를 찍거나 똑같다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는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일종의 싶습니다. 비유하면 한미동맹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당의 관계가. 네, 미군은 국군이 아닌 겁니다. 동맹군이군요. 네, 좋습니다. 같은 당에 있어도 배신하고 북해도 김영주 마냥 갈아타는 게 정치판입니다. 앞으로 아군이 될지 적군이 될지 어떻게 할까요? 이재명 잡아가라고 표 던지던 게 당내 아군도 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권리당원이라면 당연히 내가 당비를 내는 당에 투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정치의 신 이해찬 전 대표께서 총선 필승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훌륭한 말씀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투표율이 65%가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대개 지난 선거 때는 투표율이 66.1%였습니다. 그러니까 65%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당적으로 투표 동료를 아주 줄기차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역에 다녀보니까 이제는 지지자들의 사기가 지금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격려하고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동지애를 가지고 유권자들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공천 받아 나오신 후보들도 보니까 자신감들이 많이 생겼고 제가 보기에도 여론조사상으로도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